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정책금융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변성수입니다.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경제 위기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세계적인 경제 위기, 두 번째는 불황 속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또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큰 경제 위기,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 발발 범위가 지역이나 대륙에 국한되지 않고 시점도 거의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났다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불황 속에 발생한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대침체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 코로나19로 다시 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다는 데서 우리가 이제 불황 속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각국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도 같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큰 경제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금융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 금융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제반 요소 정을 통한 정책 금융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택한 연구 방법은 심층 면접을 통한 정책 금융 문제점과 4차 산업혁명 적응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층 면접 대상자는 각급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관리자, 지점장급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충북 지역에 있는 관리자급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층 면접 결과 그 결과 분석 내용은 이제 보고서에는 좀 그 본 자료 좀 있겠지만 이제 발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면 먼저 코로나19 정책 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좀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우리 면접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약 17%에서 45%에 이르는 총 여신량이 증가하였고, 또 정책금융 자체의 증가는 약 4%에서 45%에 이르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은 약 1.5%에서 약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기관이 좀 대부분이었다. 이래서 우리가 정책금융이 급격한 팽창과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매우 완화된 여신 취급 기준 적용으로 부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완화된 취급 기준 적용으로 같은 기간 취급된 여신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부실률 증가폭은 약 0.1%에서 3.6%로 이는 영업열 손실과 향후의 정책 금융에 부담을 주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부실률 증가는 정책 금융이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정책 금융 여신이 또 4차 산업혁명의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각종 금융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용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정책금융 증가가 국가 부채 증가 등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금융의 효과성이 좀 그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그 없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서 이 정책금융을 정부가 실시함에도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데 문제점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심층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적용하면, 첫 번째
빅데이터 기반의 효과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적기 정량의 정책 자금을 배분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성이 확인된 부분에 효율적으로 정책 자금을 배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자금의 효과성인 우리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 정책금융 심사자를 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러한 그 AI 기반 정책금융 심사자는 단순히 상담하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이 상담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심사 및 의사결정까지도 이 AI 그 여신 상담자가 심사 및 의사결정까지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여신의 융합 데이터 추출 분석을 통한 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정책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 관련 데이터의 통합이 좀 필요하고 한정된 정책금융 자원을 우리가 효과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자금 배분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금융의 배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이 데이터의 수집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효과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과서 분석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효과성 분석의 다음 단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AI 상담소처럼 융합적 해석을 할 수 있는 AI 기반의 융합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플랫폼이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정책금융 배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되면 우리가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우리가 확실히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